문제로 풀어보는 행복한 수학 행수 86. 1번입니다. 다음은 36을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36을 소인수분해한 것은 소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좌측을 보면 엄령 표시한 부분이 2, 2, 3, 3. 지문에는 2와 3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가 2개이고 3이 2개입니다. 따라서 2가 2개일 것과 3이 2개인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인수분해를 알기 위해서는 약수, 배수, 소수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약수라는 것은 그리고 배수라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은 2 곱하기 3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1 곱하기 6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2는 1 곱하기 2로 표시할 수 있고 3은 1 곱하기 3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3은 6에 대해서 약수라 그럽니다. 1 곱하기 6도 6에 대해서 약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6은 이 3의 배수라고 합니다. 약수와 배수는 서로 연관지어서 익혀야 합니다. 6의 약수는 1, 2, 3, 6, 4개입니다. 그리고 2의 약수는 1, 2, 2개입니다. 3의 약수는 1, 3, 2개입니다. 약수가 2개, 즉 1과 자기 자신인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2하고 3은 소수이지만 또한 6의 약수입니다. 약수이면서 소수인 수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6은 소인수인 2와 3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시한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를 4 곱하기 3으로 표시한다면 이것은 소인수 분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의 약수는 2와 2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문제 돌아가서 36은 4 곱하기 9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9. 그리고 4는 2 곱하기 2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2 곱하기 2. 9는 3 곱하기 3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2를 2번 곱한 것을 거듭제곱이라 그럽니다. 거듭제곱에 표시하는 방법은 2를 오른쪽 위에 작은 글자를 써서 이것은 지수라 그러고 2번 반복해서 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3 곱하기 3은 3을 2번 곱했다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도 지수로 2번 곱한 것입니다. 결국 36은 2를 2번 곱하고 3을 2번 곱했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나눗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36 나누기 2는 초등학교 때 36 나누기 2 하면 2, 1은 2, 16. 2 곱하기 8에 16, 0. 그리고 18은 2로 나눠주면 2, 9, 18, 0. 9는 3으로 나눠줘서 3 곱하기 3은 9, 0. 따라서 36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나눗셈을 조금 더 간단히 해서 36 나누기 2, 1은 2, 16이 되므로 2, 8에 16. 2로 나누면 1은 0, 18은 2, 9. 3으로 나눠주면 3 곱하기 3은 9. 따라서 36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 지문처럼 36을 조금 큰 수 4 곱하기 9, 그리고 4는 2 곱하기 2, 9는 2 곱하기 2처럼 표시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36은 2 곱하기 18, 그리고 18은 2 곱하기 9, 9는 3 곱하기 3. 따라서 36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5를 계산하면 사측 연산의 계산 관련입니다. 사측 연산의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먼저 계산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순서는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합니다. 덧셈과 뺄셈 사이에는 순서가 따로 정해진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4를 계산하는 것은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하고 1, 그럼 7입니다. 이건 2 곱하기 7, 그래서 14.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곱하기 기호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5.
곱셈과 덧셈이 나열되어 있으면 괄호가 없기 때문에 곱셈을 먼저 합니다. 앞에 곱셈, 뒤에 곱셈.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더하기 4 곱하기 5는 20. 따라서 결과는 26입니다. 이것을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5로 곱하게 되면 10 곱하기 5 해서 50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틀린 예가 됩니다. 왜냐? 곱셈과 덧셈이 있으면 곱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을 계산해야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괄호하고 2 곱하기 3 더하기 4 큰 괄호 곱하기 5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4를 하고 그 다음에 5로 곱한 것입니다. 괄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엄수를 정의할 때 엄수는 0에서 어떤 수를 뺀 그 결과를 마이너스 a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로 표시하고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의 괄호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0에서 3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괄호에 더하기 5라는 것은 말 그대로 0 더하기 5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5라는 것은 0 마이너스 3 더하기 0 더하기 5와 같습니다. 0과 0은 0이고 그래서 덧셈은 순서가 상관이 없으므로 5 마이너스 3과 같습니다. 덧셈과 뺄셈은 가는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2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문자를 사용하는 식을 간단히 문자식이라고 합니다. 한 개에 500원인 막대사탕 A의 가격. 우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구구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2단을 보겠습니다.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2 곱하기 9는 18. 조금 더 살펴보면 앞에 2는 공통으로 2가 됩니다. 그리고 1부터 9까지는 바뀝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값도 바뀝니다. 이때 2를 1하고 1부터 9까지가 바뀌니까 미지수 변수 x라 두고 면 2 곱하기 x와 같습니다. 2 곱하기 x는 2.x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구단의 2단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2가 되고 x가 2면 4, 그래서 x가 9면 18과 같습니다.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개 500원, 500원이니까 구구단에서 500단을 생각하면 됩니다. 막대사탕이 한 개이면 500원, 두 개이면 1000원, 두 개라는 것은 500원 더하기 500원, 그리고 세 개면 500 곱하기 3이 돼서 1500원. 왜냐하면 5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500원. 수학에서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을 곱셈으로 표시합니다. 5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500원은 500원 곱하기 3. 이때 3이라는 것은 3번 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A번 더했다는 것은 500원 곱하기 A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1차 방정식 4x-3은 6 더하기 x의 해는 해라는 것은 방정식에 x의 값을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참이되면 해가 됩니다.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방정식인데 x의 차수가 1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x-1은 0에서 x는 x1선과 같습니다. 이때 이를 차수라고 부릅니다. x-1은 0은 1차 방정식이고 x가 1일 때 좌변은 x-1은 1-1은 0, 0은 우변의 0과 같기 때문에 x는 1은 해가 됩니다. 만약에 x값이 2라 그러면 x-1은 2-1이고 1이 됩니다. 1은 0과 다르기 때문에 2는 주어진 방정식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것은 x제곱이므로 이거 x제곱은 x 곱하기 x를 의미합니다. 이때 2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 대신 1을 대입하면 좌변 x제곱 마이너스 4는 1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우변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0은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x는 1은 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대신 2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 마이너스 4. 2의 제곱은 2 곱하기 2, 4이므로 4 마이너스 4은 0. 좌변의 0과 우변의 0이 같습니다.
따라서 x는 2는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이 4x-3은 6 더하기 x이므로 4x는 4 곱하기 x와 같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x를 대줍니다. 그러면 4x-3 x는 6 더하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를 더한다는 것은 x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좌변에서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고 하면 x인데 개수는 4, 1이므로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리고 우변은 x 마이너스 x니까 이건 0, 6. 4 마이너스는 3이니까 3x 마이너스 3은 6. 양변에 3을 대주면 3x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6 더하기 3.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0이 되므로 3x는 9. 양변에 3을 나눠주면 3x 나누기 3은 9 나누기 3. 문자식을 나누서 하는 것은 개수만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3 나누기 3 곱하기 x는 9 나누기 3은 3. 3 나누기 3은 1이므로 따라서 x는 3.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A의 좌표는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보기와 같이 주어진 것을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좌표 평면을 그리는 방법은 가로로 직선 하나를 만듭니다. 이것을 x축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리고 x축과 직각이 되기에 세로로 직선을 하나 만듭니다. 이것을 y축이라고 합니다.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원점에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0, 0을 표시합니다. 앞에 있는 0은 x축으로 기준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0은 y축의 기준이 됩니다. 실수의 대수 관계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가 되고 왼쪽에 있으면 엄수가 됩니다. 그리고 y축을 기준으로 0 위에 있으면 양수가 되고 0 아래에 있으면 엄수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원점 기준으로 x축 좌표를 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왼쪽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므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x축 위에 있으므로 1, 2, 3, x축 위로 3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3. 따라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은 마이너스 2가 x좌표, 3이 y좌표입니다. 그렇다면 1번에 있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은 원점을 기준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엄수니까 아래쪽으로 1, 2, 3만큼, 이 점의 좌표가 1번 좌표입니다. 그리고 3번은 x축으로 2만큼, 1,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1, 2, 3만큼, 이 점의 좌표가 3번 좌표입니다. 그리고 4번은 x축으로 2만큼, 오른쪽으로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3은 양수니까 위로, 1, 2, 3.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4번 좌표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의 공통점은 원점에서 선분을 만들면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 좌표만 보겠습니다. 4번 좌표에 이렇게 만든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 곱하기 높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4번 좌표의 선분의 길이는 밑변 2, 2의 제곱 더하기 높이 3의 제곱의 루트. 따라서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고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점의 거리는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입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 원을 주신 O에서 각 AOB가 30도이고 이 각이 30도이고 각 COD가 150도이고 이 각이 150도일 때 30도하고 150도는 곱하기 5, 5배 차이가 납니다. 부채꼴 ABO의 넓이가 이 넓이를 S 그리고 부채꼴 COD의 넓이를 S2라고 하겠습니다. 를 구하는 것입니다. 30도와 150도는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30도 또는 360도분의 150도입니다. 이 각입니다. 결국은 부채꼴의 넓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부채꼴 넓이 대 큰 부채꼴의 넓이는 요 각의 넓이와 똑같아집니다. 30도, 150도, S1이 5, 그렇다면 S2는 X.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0대 150은 5대 X. 내향끼리 곱과 외향끼리 곱은 서로 같다. 30 곱하기 X는 150 곱하기 5. 따라서 X는 양변에 30을 나눠주면 30분의 150 곱하기 5. 3은 약분하면 5가 되고 0은 0. 따라서 X는 25.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1과 S2가 비례하기 때문에 B는 30대 150입니다. 비율은 30대 150. 3 곱하기 5 하면 15니까 이것은 1대 5. 따라서 5 곱하기 S2도 1대 5이므로 5에다가 5를 곱해주면 S2는 25가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반 학생 25명이 하루 평균 통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하루 평균 통화 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의 수는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아래 그림처럼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처럼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X축, 가로축은 X축인데 X축에는 통화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학생 수입니다.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은 10이라는 것은 10을 포함하지 않은 미만을 의미합니다. 20은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50에서 60이라는 것은 50 이상 60, 40 이상 50 미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0분 이상이라는 것은 40분, 50분, 동그라미 친 부분의 학생 수를 다 대주면 됩니다. 이쪽 동그라미 친 학생 수는 3명, 여기는 2명. 따라서 3 더하기 2는 5.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다면 40분 미만의 학생의 수는 X 표시한 부분을 다 대주면 되는 것으로 10분 미만은 2명, 그리고 10분에서 20분 미만은 6명,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사이는 7명, 그리고 30분에서 40명은 5명, 대주면 8명, 12명, 20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의 수를 다 조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학생의 수를 100명으로 했을 때 각 학생의 수를 의미합니다. 5라는 것은 5 나누기 25 하면 5분의 1입니다. 곱하기 분자 분모에 20을 곱하면 분모는 100이 되고 분자가 20입니다. 따라서 이 5학생은 전체의 2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40분 미만의 학생에는 25분의 20이 되어서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주면 100분의 80. 따라서 이것을 80%라고 부릅니다. 두 개 더하면 100이 됩니다. 100이 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을 조사해서 빠짐없이 표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문에서는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했지만 이것을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표로 나타낸 것을 도수, 분포, 표라고 합니다. 0부터 10까지 이거는 미만입니다. 학생의 수가 2명,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학생 수는 6명, 20분에서 30분 미만 학생 수는 7명, 30분에서 40분 미만 학생 수는 5명, 40분에서 50분 학생 수는 3명, 그리고 50분에서 60분 학생 수는 2명. 모두 다 대주면 이거 10, 8, 7, 25. 모든 학생을 빠짐없이 조사하였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내주는 것은 아래 지문처럼 가로막대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숫자가 있는 것을 분수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분자, 아래쪽에 있는 것은 분모라고 그럽니다. 아래 위 숫자에 따라서 소수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소수로 표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유한소수를 말합니다. 유한소수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소수를 말합니다. 소수는 0.333처럼 3이 무한대 반복하는 것들, 이것을 무한소수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0.25처럼 소점 이하의 개수가 2개, 그것은 유한계입니다. 유한계일 때는 이것을 유한소수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나누어서 구해보겠습니다. 1번 3분의 1은 1 나누기 3과 같습니다. 1 나누기 3을 하면 1은 3보다 작으므로 0.3, 9, 나머지가 1, 0.3이 반복됩니다. 0.3, 3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0.3 위에 점 써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5분의 1. 5분의 1은 1 나누기 5와 같습니다. 1 나누기 5를 하면 0.2. 2 곱하기 10, 0. 이것은 0.2. 요한 소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7분의 1은 1 나누기 7과 같습니다. 1을 7로 나눠주면 0점 하면 1, 7, 3. 즉, 소수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됩니다. 이것은 무한 소수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9분의 1. 9분의 1은 1 나누기 9와 같습니다. 1 나누기 9 하면 0.1 하면 9. 나머지 1, 0, 1. 0.1이 계속 반복됩니다. 1이 무한대 반복되고 이것을 0.1 위에 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 소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다면 무한 소수와 요한 소수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고입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요한 소수가 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냐면 분수는 분자 분모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의 자리가 1부터 10까지 2, 4, 5이면 요한 소수가 됩니다. 물론 2 곱하기 4 하면 2 곱하기 4는 8이므로 분모에 8이 있어도 이것도 유한 소수가 됩니다. 2분의 1은 1 나누기 2가 되고 실제로 1 나누기 2를 하면 0.5가 됩니다. 0.5. 그리고 4분의 1은 1 나누기 4이므로 1 나누기 4를 하면 0.2, 4, 2, 8, 25, 0.25가 됩니다. 그리고 5분의 1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0.2가 됩니다. 분모에 이 이외의 숫자가 있으면 이 분수는 무한 소수가 됩니다. 9번입니다.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3x5승을 간단히 한 것은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은 3을 2번 곱했습니다. 이것을 3의 제곱으로 간단히 표시합니다. 이외 2는 지수이고 반복해서 곱하는 횟수입니다. 또한 x제곱은 x 곱하기 x를 의미합니다. 2번 한 겁니다. 그렇다면 x5승은 x를 5번 곱하는 것을 x5승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제곱과 같습니다. 숫자와 문자패 사이에 있는 곱셈 기호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x5승은 3 곱하기 x5승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3x5승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의 5승과 같습니다. 곱셈은 순서에 상관없이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5승.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간단히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x2승 곱하기 x5승은 어떤 의미일까요? x2승은 x를 2번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x의 5승은 x를 5번 곱한 것입니다. 이걸 곱해주면 x를 7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x를 7번 곱한 것은 x의 7승이라고 표시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 곱하기 x 7승.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1차 부등식 2x는 6 이하의 해를 추리선 위에 나타낸 것은 부등식이라는 것은 부등호가 표시된 식을 말합니다. 부등호는 이상, 같거나 크다, 크다, 같거나 작다, 작다. 부등호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사용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1차라는 것은 미지수, 변수, x의 차수가 1인 것을 의미합니다. x는 x의 1승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2x는 6보다 같거나 작다. 계산하는 방법은 등식의 계산과 똑같습니다. 2x라는 것은 2 곱하기 x이므로 양변에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x 나누기 2는 6 나누기 2. 2가 양수이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자식과 숫자의 계산 방법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그래서 2 나누기 2 곱하기 x. 부등호 6 나누기는 3. 2 나누기는 1이므로 x는
3보다 같거나 작다. 수직선상에서 숫자의 표시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양수, 왼쪽에 있는 것은 엄수입니다. 그리고 같거나 작다는 것은 왼쪽을 의미합니다. 3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점이 0이 아니라 3. 주어진 문제에서는 3보다 같거나 작다. 왼쪽 부호가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1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상수 A의 값은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과 같습니다. x의 최고차항이 1이므로 1차 함수라고 합니다.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울기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맞는 점에 잡힌 x절편, 그리고 y축과 맞는 점에 잡힌 y절편을 알면 1차 함수는 대부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x의 증감분의 y의 증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델타 x로 읽는데 x의 증감입니다. 그리고 델타 y는 y의 증감입니다.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프에서 x가 0에서 1까지 1만큼 증가했을 때 y는 2에서 0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나누기 1은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2가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x절편은 이 그래프가 x축과 맞는 점의 좌표입니다. x축과 1에서 만나므로 x절편은 1, 점의 좌표를 표시한다면 1,0. 그리고 y절편은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만나므로 2, 좌표를 표시하면 0,2가 됩니다. x가 0일 때 y가 2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수 a는 x 앞에 있으므로 이것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거리와 선분 AB의 거리와 선분 AC의 거리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B가 45도일 때 각 A의 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으므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변의 아래 있는 각을 밑각이라고 합니다. 각 B와 각 C는 서로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에서 선분 BC에 수선의 선분 하나 그어서 이 각이 직각이라 그러면 점 H를 잡으면 삼각형 ABH와 삼각형 ACH는 서로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동반에 친 부분과 이 부분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여기는 각과 여기는 각이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즉,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가 180도이고 각 A는 X, 각 B는 45도, 각 B와 각 C가 같으므로 45도는 180도, 100 더하기 45도 더하기 45도는 90도는 180도, 양변에 마이너스 90, 즉 90으로 빼주면 X 더하기 90 마이너스 90은 우변 180 빼기 90, 90 마이너스 90은 0, 따라서 남는 X는 180 빼기 90이 90이므로 90도 3번입니다. 참고로 이때 선분 BC는 삼각형 ABC를 지나는 원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원의 지름은 선분 BC가 됩니다. 13번입니다. 그림에서 사각형 ABCD, ABCD 사각형을 표시할 때는 주로 시계 방향과 반대인 반시계 방향으로 ABCD를 표시합니다. EFGH, EFGH가 서로 닮았다. 이 교는 닮은 것을 표시합니다. 닮은 B가 5대3이다. 닮은 B란 것은 닮음의 정도입니다. 즉 5대3이니까 5는 3보다 큽니다. 이 말은 사각형 ABCD가 사각형 EFG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크냐? 5 나누기 3만큼, 3분의 5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분의 길이 BC가 10cm일 때 선분의 길이 FG의 거리는 구하는 방법은 공식 비율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지만 두 번째, 약식으로 비율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닮았다는 것은 AB 대 DE가 5대3이고 BC 대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FG의 거리도 5대3, 그리고 선분 CD의 거리와 선분 GH의 거리도 5대3, 그리고 선분 AD 거리와 선분
EH의 거리도 각각 5대 3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대 3은 때 x, 요 길을 x할 때 x가 됩니다.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각각 서로 같으므로 3 곱하기 10은 5 곱하기 x와 같습니다. 양변에 5로 나누어준다 그러면 3 곱하기 10 나누기 5는 x. 답분하면 5 곱하기 2가 10이니까 x는 6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율을 이용한다는 것은 닮은 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10과 x에 대해서 5분의 3, x는 10의 5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10 곱하기 5분의 3, 1, 2, 6. 따라서 x는 6이 됩니다. 14번입니다. 항아리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이 중요합니다. 적힌 공 9개가 들어있다. 이 항아리에서 공 1개를 꺼낼 때 3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경우의 수는 확률이 아니고 경우의 수입니다. 항아리에 공이 9개 있으니까 하나를 빼가지고 넣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꺼낼 때마다 공이 하나씩 꺼내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9가 됩니다. 즉, 공을 하나씩 9번에 걸쳐서 꺼내면 이 항아리의 공이 전부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3의 배수. 3의 배수는 3, 6, 9, 12도 있지만 12는 이 항아리 속에 공이 없습니다. 10의 배수는 3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참고로 확률을 따진다고 했을 때 확률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 비율을 말합니다. 계산한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떤 특정한 사건, 문제에서는 3의 배수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따라서 전체는 9개 중에 3, 약분하면 3, 따라서 3분의 1, 3분의 1은 확률입니다. 만약에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찾는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2의 배수니까 2, 4, 6, 8, 4가지입니다. 따라서 9분의 4가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됩니다. 15번입니다. 5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3을 간단히 한 것은 이와 같이 쓰인 것을 무리수라고 하고 읽는 방법은 루트 3이라고 읽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예를 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제곱입니다. 이것은 4가 되고 이때 2를 루트 4라고 표시합니다. 4는 2의 제곱, 제곱과 루트를 상쇄해서 2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표시하고 루트 4라고 표시합니다. 똑같이 쓰면 2의 제곱.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제곱비과 루트가 상쇄되고 부호는 루트 밖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루트로 표시된 수가 무리수이므로 무리수와 유리수는 서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즉 유리수, 교집합, 무리수는 공집합입니다.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 루트 4는 무리수이지만 4는 2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은 2로 표시 가능하기 때문에 루트 4는 2로 바꾸어서 이것을 유리화한다고 부릅니다. 유리화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무리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5 루트 3 빼기 3 루트 3에서 루트 3은 무리수고 5와 3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와 무리식과 곱해져 있습니다. 이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는데 계산 방법은 무리수를 문자로 보고 유리수를 상수로 보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즉 5 루트 3은 5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이니까 문자가 루트 3, 숫자는 5 마이너스 3, 따라서 2 곱하기 루트 3.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다항식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을 인수분해한 것은 다항식이라는 것은 문자와 문자이고 문자와 숫자이고 숫자가 덧셈으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라는 것은 2차 항의 다항식이 서로 다른 1차 항의 다항식에 곱으로 표시된 것을 인수분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를 직접 하겠습니다. 약식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고 공통부분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약식으로 개수만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에 x제곱의 개수는 1이므로 1 곱하기 1, 상수인 6의 약수는 2 곱하기 3, 엇갈리게 곱하면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 배수면 5. 이 5와 x 1차항의 개수 5가 서로 같습니다. 이럴 경우 2차식은 x 가로로 선 거주면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공통 부분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식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5x를 2x 더하기 3x로 나눕니다. 즉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x 더하기 6. 문자와 식의 계산은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2x에서 x가 공통이므로 x를 묶으면 x제곱은 x, 2x는 2. 그리고 3x 더하기 6에서 3이 공통인 부분이므로 3을 묶으면 x 더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더하기 2. x 더하기 2가 공통입니다. 따라서 x 더하기 2를 묶어주면 남는 부분은 x 더하기 3. x 더하기 3. 1번과 같습니다. 세 번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법은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2를 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것을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차식을 fx로 두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즉 f-2라는 것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6을 하면 4 마이너스 10 더하기 6은 0. 즉 fx는 x 더하기 2의 배수가 됩니다. 이때 개수만 간단한 방법은 조립제법과 나눗셈을 쓸 수가 있는데 직접 나누어 보겠습니다. x 더하기 2 그리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x가 x제곱 되려면 몫은 x, x제곱 더하기 2x 빼주면 3x 더하기 6. x가 3x 되려면 더하기 3, 3x 더하기 6. 나머지는 0. 따라서 몫은 x 더하기 3. 그러므로 2차식 fx는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과 같습니다. 17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에 대한 질문 옳은 것은 2차 함수라는 것은 함수 중에 미지수, 변수, x의 차수가 2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처럼 잘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위로 오목하다. 위로라는 얘기는 위에서 그래프를 보았을 때 볼록하냐 오목하냐를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볼록한 것이 아니고 오목합니다. 아래에서 봤을 때는 볼록합니다. 마치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랑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위에서 볼록이 아니라 아래에서 봤을 때 볼록이다. 점 1, 1을 지난다. x 대신 2를 대입하면 됩니다. y가 x제곱 더하기 1이므로 x 대신 1을 대입하면 y는 1제곱 더하기 1, 2가 됩니다. 따라서 점 1, 1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점 1, 2를 지납니다. 직선 x는 0을 축으로 한다. 축이란 것은 좌우 대칭을 의미합니다. 세로축, y축이 대칭 축이므로 x가 0이 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y축의 값은 x값이 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값은 2였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비교하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과 같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건 정의입니다. 더하기 1에서 2. 즉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2로 서로 같습니다. 이것을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정감이 변경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즉 요점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즉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다가 x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요점의 좌표는 x 좌표가 0, y 좌표가 1이기 때문에 1,0이 아니라 0,1입니다.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은 x 좌표를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y 좌표를 표시합니다.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sin 40의 값은 4분원이라는 것은 원의 4분의 1을 4분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삼각비는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습니다. 삼각비에서 중요한 것은 직각 삼각형을 찾는 것입니다. 4분원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그러면
A의 좌표는 0.74, X좌표가 0.74이고 Y좌표가 0.67입니다. 그리고 원점을 B라 그러고 이 점을 C라 그랬을 때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이 되고 각 C가 90도입니다. 삼각 B의 기준은 어떤 각과 점을 찾는 건데 각이 90도인 꼭지점을 찾습니다. C입니다. 선분 BC는 밑변이 됩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 1은 빗변이 되고 나머지 한 변은 높이가 됩니다.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사인 B는 빗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빗변이 1이므로 높이가 0.67, 사인 B는 0.67과 같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B는 정의가 빗변분의 밑변이므로 1분의 0.74, 그리고 탄젠트 B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밑변과 높이를 알면 탄젠트 B를 구할 수 있는데 밑변은 0.74, 높이는 0.67.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간단하게 삼각 B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사인 42도, 즉 사인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0.67.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O의 중심에서 두 현 A, B, C, D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MN이라고 했을 때 OM의 거리와 ON의 거리가 5cm로 같습니다. 이 거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선분 CD가 16일 때 선분 AM의 거리는 직관적으로 보면 이 거리는 이 거리의 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선택해도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O에서 A까지 선분을 그어주면 이것은 반지름 됩니다. O의 반지름이 되고 O에서 B까지 선분을 그어주면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됩니다. 또한 O에서 C까지 선을 그어주면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되고 O에서 D까지 선을 그어주면 이 거리도 반지름이 됩니다. 결국 각 A, B, C, D는 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있고 그 거리가 5이기 때문에 삼각형, 지금 B값친 부분의 삼각형과 이 B값친 부분의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친 부분의 거리는 서로 같습니다. 즉 CN과 ND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CD의 거리와 같습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16과 같으므로 약분하면 8. 따라서 CN과 ND 거리가 8입니다. 이 거리가 8이므로 여기 있는 거리가 8이고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물음표를 표시한 거리도 8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 8명의 수학 퀴즈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료의 최빈값은 어떤 자료를 대입할 수 있는 값은 크게 평균과 최빈값과 중앙값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빈값은 자료가 가장 많은 값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각 자료의 점수의 개수를 세보면 됩니다. 8점을 받은 학생은 1명, 2명, 3명입니다. 그리고 7점 받은 학생은 1명, 6점 받은 학생은 1명, 9점 1명, 10점은 2명, 다 더해주면 8명이므로 이 점수의 가장 많은 값은 8점. 따라서 정답은 2번 8점입니다. 결국 최빈값은 8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은 모든 값들의 합해서 학생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8점이 3명이므로 24점, 7점은 1명, 6점은 1명, 9점은 1명, 그리고 10점은 2명이니까 20명, 학생 수는 8명, 31, 15, 20. 더해주면 분자는 66, 분모는 8. 2로 나눠주면 4, 33. 그러면 평균은 4분의 33입니다. 이 평균과 최빈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분의 33에서 8을 빼주면 4분의 33. 8은 8 곱하기 4는 32이므로 32를 빼면 4분의 1. 4분의 1은 0보다 크다. 결국은 이 자료에서 최빈값과 평균값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값과 최빈값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값은 자료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가 중앙값입니다. 가장 작은 수는 6, 그리고 7, 그리고 8이 3명, 8, 8, 8, 그리고 그가 1명, 10이 2명, 10, 10, 모두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은 7, 8, 8이 2개입니다. 그 가운데 점수가 없기 때문에 8 더하기 8 나누기 2는 8입니다. 즉 앞에 있는 8과 뒤에 있는 8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중앙값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앙값은 8. 중앙값과 최빈값은 같지만
평균과는 다릅니다.